수열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 수열. 수열의 뜻이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학생들이 그냥 수의 나열. 조금 더 구체화시킨 친구들은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그냥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말인데 좀 부족해, 수열을 정의하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선생님은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냥 함수라고 정의를 하자고. 함수라고.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는 일종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자. 이게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다음 숫자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얼마? 16이 나온다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규칙을 어떻게 본 거냐면, 이게 3, 3, 3, 3, 3 해서 다음 16. 그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으로 숫자가 나열이 된다면 다음은 16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규칙성이 존재한다면, 이게 이제 등간격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수열의 요기 값은 1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16이 나오는 거지, 등차 수열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갑자기 뭐 다른 숫자가 나와도 그냥 수의 나열은 되기 때문에 이게 100% 1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무조건 16이다, 100% 1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그냥 이렇게 나열되고 여기를 이제 추론하는 거는 16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테고, 근데 그게 100% 확정은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불규칙하게 여기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수열들은 전부 다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이제 조화 수열이나 개차 수열, 그리고 뭐 군 수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열. 요건 이제 개념이 빠졌어.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책에 잘 소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문제집에 소개된 책들도 많고 알아두면 되게 좋아. 그래서 이것까지도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지, 유추를 해보는 거지. 이게 n번째 항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근데 수열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얘를 첫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항번호를 붙여.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자를 가지고 수열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A, N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름이야, 이 A는.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되고, T를 써도 되고, 뭐 M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 그리고 요 작은 n이 의미하는 거는 n번째 항. 그래서 이 수열 AN이라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건 수열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기호로 수열 기호가 되는 거고,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쳐놓으면, 그리고 얘는 A1을 가리키는 거고, 얘는 A2, A3, A4, A5, A6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n번째가 AN. 근데 이렇게 가면 3n 마이너스 2가 n번째야.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부른다. 근데 비교를 해봐. 이게 지금 A1이 1이고, A2가 4고, A3가 3이고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 3이 아니라 7이고 쭉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n번째 항은 3n-2다.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다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랑 함수랑, 이 수열이랑 함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F1은 1이다. F2가 4다. F3이 7이다. 이렇게 가면 fx는 3x-2다. 1차 함수 나와버렸네. 1차 함수. 그래프도 존재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고 요런 직선 1차 함수야. 근데 얘랑 얘 차이는 상위 개념은 사실 함수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시피 얘는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해. 근데 이거 수열은 봐봐.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수, 서수 그러는데 이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1, 2, 3항, 4항, 5항 해가지고 n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서수라고 그러지.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항 번호기 때문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해. 자연수가 바로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2분의 1번째 항, 0.7번째 항, 마이너스 3번째 항, 0번째 항, 루트 2번째 항, 파이번째 항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얘는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이렇게 물론 직선 형태가 나오겠지만 점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녀석이야. 선생님이 수열하는데 왜 갑자기 그래프를 얘기하나 싶겠지만 수열도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프로도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함수 그래프로 수열을 풀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수열도 일종의 함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길 바래. 개념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자세히 선생님이 알아볼 거야. 우리가 이제 표를 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몇 번째 항이건 그 n 값에다가 항 번호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항의 값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의 어떤 규칙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없다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등간격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뭐 조화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공식화 시킬 거야. 그리고 일반항뿐만 아니라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으로 또 만들거든. 그래서 이 합공식도 등차 등비에 대한 합공식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중항이라고 그래서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조화 중항 이 등 간격의 수열과 등 비율의 수열 그리고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만의 연속한 세 개의 항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 그래서 가운데 항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중항인데 각각 이 수열마다 그 중항이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볼게. 일단 등차 수열은 자, 첫 번째 항이 A라고 해보자. 첫 번째 항이 A야. 그리고 둘째 항이 간격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공차. 요 놈이 이제 더해져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도 A3도 한 번 더 공차가 더해지니까 2D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네 번째로 가면 A 플러스 3D가 될 거고. 그럼 이게 N번째가 되면 뭐가 되겠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 게 D의 개수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A 플러스 N-1D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A 플러스 AN은 A 플러스 N-1D다. 자, 이게 실제로 아까 1, 4, 7, 10 이렇게 가는 거 선생님이 3n-2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빠르게 찾은 거냐? 이 공식에다가 그냥 공차가 지금 얼마야? 공차가 3이잖아. 첫째 항은 1이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 1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러면 3n-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실전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자, 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n에 대한 1차야. 1차식이야. 그래서 n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공차거든. n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자, 그럼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냥
공차가 3이잖아. 그럼 무조건 3n이라고 써. 일반항을 찾을 때.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다. 또는 둘째 항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값을 이용해도 돼.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1이 나오려면 여기 빼기 2가 붙어야 되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이 공식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빨라. 그렇다고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공식도 외워서 쓸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자로 놓고 첫째 항이건 공차건 항 번호건 문자로 놓고 푸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실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 한 템포 빠르거든 이게 이거보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알아두길 바래.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소개를 해주면 등비수열은 간격이 이게 첫째 항인데 둘째 항이 비율이야. 무언가 똑같은 값이 곱해져 나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비율이다. 그래서 그걸 R이라고 이제 레이트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R 제곱, R 세제곱. 잠깐. 자, 선생님이 음식을 좀 배달을 시켜가지고, 자, 다시 개념, 잠깐 녹화가 끊겼어.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n번째는, 봐, 여기 네 번째 항일 때 세제곱이고, 세 번째 항일 때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R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예를 들어서 3이고 둘째 항이 6이고 셋째 항이 12이고 그 다음 24 이렇게 두 배씩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B가 2니까 2의 n-1제곱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럼 여기다 실제 4를 집어넣으면 8 곱하기 3, 2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조화수열은 별게 아니고 얘는 등차수열의 역수야. 그냥 이런 형태라고 그냥 공식 같지도 않게 그냥 거꾸로 역수를 뒤집어서 일반항을 찾아버리고 그거를 다시 뒤집어 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공식이 나오는데 합공식은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다가 설명을 좀 해볼게.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자,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이 A 플러스 D고 셋째 항이 A 플러스 2D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n번째 항까지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SN이라고 이제 합이니까 썸의 약자 S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가우스가 사용한 방법인데 이거를 거꾸로 나열해. 끝항을 이렇게 다음 항은 거꾸로 나열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제일 마지막에 A가 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가우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지. 역대 레전드에 해당되는 수학자인데 가우스, 오일러 이런 사람들은 뭐 뉴턴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학자들인데 가우스는 진짜 일찌감치 명성이 자자했던 천재 중에 천재라고 알려져 있어. 선생님 같이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꼬맹이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 방법이 이 친구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건 아닐 거야. 그 전에도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됐을 건데 이 친구가 그거를 어린 나이에 소개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돼 있는 거야. 자, 이거를 다 더해보면 이게 다 똑같아. 이거를 다 더하면 2a 플러스 n-1 d가 나와.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의 묶음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 2까지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실제로 우리가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해보고 싶다.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50, 49, 48 해가지고 1까지 쓴 다음에 두 개를 더해. 우리는 SN 구하는 거니까 51이잖아 이게 다. 그런 게 몇 묶음? 50묶음. 그래서 SN은 2분의 51 곱하기 50. 사실은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항의 개수는 50개.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니까 2 더하기 50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는 공차는 1이고 여기다 50 대입하면 49지.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한 게 2 곱하기 2분의 50 곱하기 51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를 시킨 거야. 이 공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 방법 자체를.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해서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t. 좀 외우기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첫 항하고 n번째 항 더한 거야. 끝항. 그래서 L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간단히 약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설명을 해볼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활용해서 원리합계 내용에서도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나중에 극한을 배우고 나면 미적분 첫머리에서 등비급수라고 해가지고 이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히 이제 무한한 수열의 항을 더하는 거, 이런 걸 할 때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 공식이 자 등비수열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이 ar, 셋째 항이 ar 제곱,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이 ar의 n-1제곱인데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방금처럼 거꾸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공비 r을 s에다가 한번 곱해.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이고 여기다 r을 곱하면 ar 제곱이고,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쓰게 되면 여기다 r을 곱한 게 ar의 n제곱이고 전 거에 곱한 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자, 왜 이렇게 선생님이 순서를 맞춰줬을까?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빼버리면 1-r sn이 a-ar의 n제곱, 요거는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sn은 1-r분의 a로 묶어서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채워보면, 여기다가 공식을 채워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중앙만 이제 그리고 조화수열은, 이거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수열의 합은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합은 구할 수 없다는 얘기. 아주 노가다로 다 계산해야 돼. 분수들 다 통분해야 되는데 그걸 한 100개 더 한다고,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더 한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돼. 못 구해. 자, 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 등차 중앙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등간격을 이루고 있다. 그럼 얘는 사실 전항에다가 d를 더한 거고, 얘는 전항에다가 또 d를 더한 거니까 2d가 더해지는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은 가운데 항의 2배를 한 거는 양 끝에 있는,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연속적으로. 그러면 얘네 둘의 양 끝에 있는 거의 합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랑 동일해. 실제로 요게 요놈이잖아. 그럼 2배를 하면 2an 플러스 2d인데, 요놈이 an 플러스 2d니까 2an 플러스 2d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로 정리를 하면 2분의 an 플러스 2, 요게 이제 등차 중앙이야. 우리가 간단히 이거를 a, b, c라고 했을 때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각각, 얘는 여기다 r을 곱한 거고 r제곱이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거의 곱과 동일해. 실제로 요거 제곱하면 an의 제곱 r제곱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an의 제곱 r제곱 동일하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양수만 바라보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원래 뿔마가 붙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 뿔마가 붙어야 돼. 어쨌든 자, 요거를 이제 b는 b제곱은 a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b는 뿔마 루트 ac, 뭐 절대값 b가 ac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가 완성되는 거야. b는 2분의 a 플러스 c, 여기는 b 제곱이 그냥 ac라고 쓸게. 그 다음에 조화 수열의 조화 중앙도 존재하는데, 요거는 a 플러스 c분의 2ac가 나와. 이거는 역수가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간단히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 역수를 취했는데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세 개가 조화수열을 이루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요거의 2배 한 개, 양 끝에 있는 거의 합과 동일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해놓고 역수로 뒤집어서 정리를 하면 B는 A 플러스 C분의 2AC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요게 그래서 조화 중앙,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근데 사실 이게 뭐랑 형태가 비슷하냐면 산술평균. 이게 B로 정리를 했을 때 양의 부분만 이게 기하평균. 이게 바로 조합평균이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할 때 우리가 산술평균이 가장 크거나 그 다음에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이게 사실 여기 용어가 조합평균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기하평균, 산술평균. 그래서 이 표를 다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서. 근데 이거 수열 좀 공부해 보면 이 공식 없이는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외워지게 될 거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이 첫 항과 끝 항만 알아도 항 번호와 첫 항과 끝 항만 알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이제 그 의미를 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길 바래.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열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의 각각 일반항, 합 그리고 중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개념을 마칠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일반항과 수열의 일반항과 합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문제 20문항을 풀러갈게. 자, 우리가 일반항은 보통 AN으로 나타내고 합은 SN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SN이라고 하는 게 실체를 보면 이게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해가지고 어디까지? N항까지 이걸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Sn-1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부터 둘째 항 해가지고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겠지. 그지? 그럼 이거 둘을 뺐을 때 Sn에서 Sn-를 빼면 요만큼이 싹 사라지고 일반항 AN만 남지. 단 요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관계식이야. 왜 그러냐면 n이 1이면 S0가 되는데 우리 아까 수열을 정의할 때 선생님이 정역이 자연수라고 그랬지. 근데 합도 마찬가지지. 합도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의 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합이 주어진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한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째 항부터만 성립된다. 첫째 항이 똑같이 우연히 이제 겹칠 수도 있지만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이해를 해주길 바래. 실제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합이 주어져 있어. n제곱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Sn-1을 구해가지고 이걸 빼버리면 일반항이 되는데 n제곱 지워지고 2n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이건 지워지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은 1이잖아. 근데 이게 실제 첫째 항과 달라. 우리는 처음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던 게 아니라 합이 주어져 있던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첫째 항을 구해보면 S1이 바로 첫째 항이란 말이야. 첫째 항까지의 합이 바로 첫째 항이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첫째 항이 적용이 안 돼. 이게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수열을 나타내줘야 되냐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일반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따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야. 근데 함정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첫째 항이 적용이 안 되는 녀석이라는 거. 물론 이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까지도 적용이 돼.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일부러 이거 다르다는 거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꽁지에다가 이런 상수항들을 붙여서 첫째 항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요거 반드시
경험을 해보길 바래. 문제를 풀면서 몇 번 당해봐도 괜찮고, 요거 앞으로 수열을 다룰 때 주구장창 문제를 풀 때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개념이야. 일반항과 합의 관계는 엄청 자주 사용이 되고, 이걸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식을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 게 바로 요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길 바래. 자, 그럼 개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선생님 배달 온 거 음식 좀 먹고 다시 문제 20문항 풀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줄게. 자, 20문항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차가 1인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 2A 플러스 B, 8.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10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차가 1인 두 정수 A, B야.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절대값이 1이다.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근데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으로 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A 플러스 B의 2배.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한 게 양 끝에 있는 거의 합과 동일하다.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A 플러스 8.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3A 플러스 2B가 8이다. 그리고 A 빼기 B가 1이면 만약에 A가 더 B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도 구할 거야.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2배를 해주면 되지. 여기에 2배, 2배, 2배. 그리고 더해버리면 5A는 10, A는 2가 나오고 A가 2면 B는 1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요 A가 더 크다라는 거를 만족을 하니까 이게 한 쌍의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3A 플러스 2B가 8인 것과 B 빼기 A가 1이 나오니까 또 2배, 2배, 2배. 그리고 빼버리면 5A. 5A는 6이 되나? A는 5분의 6. 뭐지 이거? 2배를 하면 뺐으니까 맞는데? 그러면 A가 B 빼기 A가 1이니까 A가 5분의 6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1이 돼야 돼? 이거 둘 다 가능한 건가? 근데 두 정수, 그렇지. 두 정수 AB라는 조건 때문에 요 놈이 답으로 선택이 되는 거지. 요거는 안 돼. 요 놈은 안 되고. 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니까 21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1.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5항이, 다섯 번째 항이 31. 다섯 번째 항이 31이고 아홉 번째 항이 15인 이런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D, A5가 31이고 A 플러스 9, 8D 이게 15. 빼버리면 4D는 마이너스 16, D가 마이너스 4네. 그지? 그러면 뭐 일반항을 아예 구해버리면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해야 되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5 대입하면 31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1을 붙여주면 되겠네. 그지? 근데 이게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 거?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 이게 값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그러면 n은 4분의 51보다 큰 n값. 이게 12.75. 12와 4분의 3보다 큰 거니까 13. n의 최소값은 13.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13번째 항이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지. 자, 두 문제 해결을 했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 뭔가 이렇게 합이 나와 있는데 A1, A2,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A15까지 합쳐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B1, B2 해가지고 어디까지? B15까지 합이 나와 있네. 근데 첫째 항의 합이 그러니까 A1 플러스 B1이 4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공차 D1과 D2라고 해볼까? 공차의 합은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 이거 뭐하란 얘기야? 그냥
이거 뭐 구하란 얘기야 그럼? 바꾸란 얘기지 뭐. 그지?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첫째 항 2배, 항의 개수는 15개, 2A1 플러스 15 빼기 1, 14D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으로 나눈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5, 2B1 플러스 14D, 여기가 D1, 여기가 D2.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주면 그냥 그대로 이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의 15 하고 2A1 플러스 B1, 그리고 14 D1, D1 플러스 D2, 그냥 그 값 위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2분의 15하고 2 곱하기 4 더하기 14 곱하기 2. 자, 그러면 이거 2 다 약분시켜 버릴까? 그러면 15 곱하기 18. 답은 180 그리고 90 더하면 270. 맞나? 270이? 그렇지, 맞지. 계산 맞아. 270. 답은 몇 번? 4번. 자, 4번으로 또 넘어가서 등차 수열 AN에서 A2 두 번째 항하고 7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겠지.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다. A4가 마이너스 2다. 이거 뭐 첫째 항과 공차 구하라고 한 거밖에 안 되지. 얘 바꿔봐.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6D겠지. 그지? 하나 적으니까 공차가 더해지는 숫자가. 그리고 얘는 의미하는 게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2다. 얘는 0이고. 그러니까 2A 플러스 7D가 0인 거고. 그럼 이거의 2배? 빼버리면 D는 4. A는 이게 4가 들어가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4. 첫째 항 공차 다 주어졌네. 그럼 일반항은 4n. 일단 n 앞에 개수가 공차니까. 그리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8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일반항을 찾았네. 14. 일반항이 4n-18 맞고. 자, 5번으로 넘어가 보자. 5번으로 넘어가서 얘는 첫째 항과 10번째 항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절대값 A30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이게 첫째 항이 50인데 10번째 항이 23이면 이게 공차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음의 값을 가져야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나올 거야. 그 지점이 어딘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는데 A12, A1 플러스 9D 이게 23이야. 그리고 A1이 50이니까 9D가 마이너스 27이고 D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바로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네.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여야 되지? 1 대입하면 50이 나와야 되니까 53. 근데 이게 음수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얼마지 이거? 17, 18, 18번째 항. 18항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17, 17개. 17개, 나머지 13개. 여기가 첫째 항은 얼마지? 50에 절대값 붙여봐야 50이고. 그지? 그리고 여기가 17번째 항, 17항. 여기가 18항, 여기가 30항이라고 했을 때 첫 항과 끝 항만 있으면은 항의 개수와 첫 항과 끝 항만 있으면 그 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인지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찾아버리면 되지. 일반항이 있으니까 1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1 플러스 53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더해 가는 거고 항의 개수는 17개. 그리고 그 다음 1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뭐 3씩 더해져 가겠지. 그래서 30번째 항은 마이너스 90 플러스 53이니까 37 마이너스 37인데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 37. 그래서 이거 합과 이거 합을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지. 얘 합은 얼마야? 첫 항이 50이고 끝 항이
2 항의 개수는 17개 나누기 2고 더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거는 몇 개? 13개. 그리고 첫 항이 1, 끝 항이 37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52니까 17 곱하기 26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그리고 얘는 38 그럼 13 곱하기 19 이거 그냥 계산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13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13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2 곱하기 37 34고 이 13으로 묶으면 19지. 아이, 그래도 계산이 뭔가 간단히 될 줄 알았더니 어차피 곱으로 해야 되네. 53 곱하기 13 답은 159, 530, 689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네. 다행히 계산이 안 틀렸나 봐. 5번에 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도 관계식이 하나 제시가 돼 있어. 2b제곱 플러스 3a가 1이다 를 만족시키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거 아까 처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식이 복잡해진 것밖에 없지 뭐. 요게 등비를 이룬다, 등차가 아니라. 그럼 등비 중앙을 쓰면 되잖아. b제곱은 양 끝에 있는 거에 곱과 동일하다. 그럼 합차 적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b제곱은 2a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네. 이거하고 요거랑, 그럼 이거 b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4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4a a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는 4분의 1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ab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놈이 안 되고 요놈이 선택이 되네. 그래서 a 값은 구했고, 뭐 a가 구해지면 다 구한 거 아니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인데 b제곱이 2a제곱이니까 2a제곱분의 3. 이제 a 값이 얼마야? a 값이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b 값 구할 필요도 없이 여기가 16분의 1 곱하기 2니까 8분의 1. 그러면 8분의 1분의 3이니까 뒤집어서 답은 24. 5번에 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6번도 해결을 했고 선생님이 천천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속도를 살짝 올려볼게. 7번 4와 56 사이에 4와 56 사이에 수열을 갖다가 집어넣는 n개의 수를, 이런 문제 유형도 그냥 공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서 하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그냥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뭐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함정이 좀 있으니까. 자, 이게 총 n개니까, 여기까지가 n개니까 이거는 n 플러스 2개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이게 n개가 여기에 있고. 자, 그거를 이제 유념을 해주고 등차 수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660이다. 자, 그러면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고 첫 항 끝항이 있는 상황이잖아. 4 플러스 56 나누기 2 한 개 얼마라고? 660이다. 자연수행값. 뭐야 이거? 이거 뭐 얘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이게 총 개수가 n 플러스 2라는 것만 주목하면 되지 뭐. 여기 약분하면 여기가 30이니까 30도 약분하면 22. 그래서 n은 20 하고 그냥 끝나버리네. 7번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였고, 8번으로 넘어가서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40. 그러니까 S10이라고 표현을 할게. 이게 140. 그리고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80. S30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게 여기까지가 10번째 항 S10, 그리고 여기까지가 S20, 여기까지가 S30이라고 했을 때, 자, 요 값들이 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480이고 여기가 140, 이게 지금 140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지? 140 빼버리면은 340인가? 340.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S10이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해가지고 A10까지의 합이고, S20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S10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야? A11, A12 해가지고 어디까지? A20까지 더해진 거지. 그치? 근데 잘 봐. S30이라고 하는 것도 S20에다가 A21, 22 해가지고
A 30까지 더해진 거잖아. 근데 잘 봐. 이게 똑같아 얘랑. 그지? 그럼 이만큼이 더해진 거고, 아, 지금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걸 좀 보이려고 하는 건데, S20에서 S10을 뺀 게 340이잖아. 얘가 140이고, 얘가 얼마냐 라는 건 아니고,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얘가 A1에서 A11로 갈 때는 몇 D가 더해져? 10D가 더해지지. 얘도 10D, 10D, 10D 해서 결국 100D가 더해진 거야. 그지? 근데 얘에서 얘 쪽으로 갈 때도 이게 10D 차이 나고 10D 차이 나고 10D 차이 나니까 이것도 100D. 그러니까 간격이 몇 D야? 100D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200이니까 차이가 D 값이 이게 200이니까 D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공차가 AN의 수열의 공차가 2야. 그리고 여기 간격도 또 100D일 거니까 200을 더하게 되면 얼마? 540. 여기가 540이야.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하면 S30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그냥 480에다가 540 더하면 되지. S30은 480 더하기 540. 답은 102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에 있지. 그 다음에 9번도 여기다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풀어볼게. A가 3의 100제곱, B는 5의 100제곱, 그리고 15의 100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A, B로 나타내라고? 15의 100제곱은 얘네 둘이 그냥 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A, B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15의 100제곱이 3의 100제곱 곱하기 5의 100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약수의 총합을 나타내래. 약수의 총합은 얘 어떻게 하는 거야?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 해가지고 3의 100제곱까지 다 더한 거랑 5의 0제곱, 5의 1제곱 해가지고 5의 100제곱까지 다 더한 거를 곱하게 되면 이게 전개가 됐을 때 모든 약수들 조합할 수 있는 3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애들과 5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애들이 곱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약수들이 전개가 되는데 약수들의 합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그 전에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수학 상특강에 잘 찾아보면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곱까지 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게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등차 수열인가?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항의 개수는 101네. 3 빼기 1 하고 첫째 항은 1이고 3의 10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5 빼기 1 곱하기 5 빼기 1분의 5의 101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요 놈은 얼마지? 2고 요 놈은 4니까 밑에는 8이 되고 위에는 A가 3의 100제곱이니까 3A 마이너스 1 곱하기 5B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보기에 있다면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네. 근데 보기에 있네. 8분의 3A 마이너스 1 5B 마이너스 1. 자, 몇 번? 4번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9번도 해결이 됐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 10번은 0이 아닌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냥 2B는 A 플러스 C라고 등차 중앙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2차 방정식 AX제곱 이놈의 2차 방정식은 주구장창 그냥 갖다 써먹지. 두근이 5랑 K 이때 K 플러스 A 제곱분의 BC의 값을 구하라고?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럼 두근이 있으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5 플러스 K는 A분의 2B 그리고 5K는 A분의 C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이 두 개의 식과 여기 등차 중앙 뭐 문자가 몇 개지 지금? A, B, C, K까지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네. 그러면 단독으로 다 구해지지는 않지. 다 구해지진 않아. 식이 숨어있는 게 있나? 숨어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거 B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부분. 이거 5가 근이니까 5를 여기 안 되는구나. 안 된다. 근각의 수의 관계로 두 개를 끄집어냈으니까 이거 대입한 것도 어차피 이거랑 같은 맥락의 식일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요 형태를 물어봤다. K 값은 구할 수 있나 보네. 2B 대신에 2B 대신에 요 A 플러스 C가 들어가면 이게 1 플러스 A분의 C. A분의 C가 근데 몇 K야? 5K래잖아. 하있고 K 구해지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4는 4K. K는 1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K가 1이면 A분의 C는 5가 되는 거고 A분의 2B는 6이 되는 건가? 그러면 BC랑 A제곱 이게 한 문자로만 나타내면 될 것 같은데 C는 5A고 B는 3A잖아. 그럼 이제 대입해보자. K는 1이고 BC 대신에 요거 두 개를 대입하면은 15A제곱 밑에 A제곱 약분되지. 답은 16. 10번도 해결이 됐고 10번의 답은 16이 맞고 11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N항까지 합을 SN. 근데 S3랑 첫째 항은 마이너스 4고 S3하고 S8이 서로 똑같아.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공차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양수이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구나. 시작이 음수니까. 오케이 그거는 의미가 없네. 그럼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이면 음의 항들만 다 더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음의 항에서 양의 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야.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거를 찾아내라 이 얘기네. 근데 어떻게 하면 S3랑 S8이랑 같아질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식으로 나타내 볼까? 2분의 3 그리고 2a 마이너스 8 n-1 d 이렇게 되는데 3 빼기 1d니까 2d 이게 S3고 얘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몇 d? 7d 2분의 3, 2분의 3 다 지워버리고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3이 아니지 여기가 8이지 8 항의 개수니까 8개 그러면 약분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만 약분을 시켜놓고 이 3은 살려야 되네. 마이너스 24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64 플러스 56d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 40이 되고 넘어가면 50d가 되나? 뭐 d가 5분의 4가 나와. 분수가 나오네. d 값이. 에헤이. 그러면 이게 음해항이 되는 게 언제인지 5분의 4n 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0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5분의 19? 아니지 24? 24가 돼야 되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는 5분의 20이잖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20 되네.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았어. 근데 이게 0보다 커지는 순간이 최초로 언제인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지. 그러면 4n이 24보다 큰 거니까 n이 6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이 정확히 0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A1부터 A2 해가지고 A5, A6가 요 놈이 0이야.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오는 거야. 여긴 양수항이고 여긴 음수항이야. 그러니까 요 놈들 다 합친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겠지. S5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2분의 5 곱하기 2a 마이너스 8 그리고 4d d 값이 얼마였어? 5분의 4였지.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5분의 16. 아유 숫자 왜 이러냐. 그러면 2분의 이거 마이너스 40이고 이것도 그냥 전개해버리면 플러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24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 답은 몇 번? 4번. 11번. 선생님이 뭐 천천히 푸는 것 같아도 술술 나가지. 그러니까 등차 등비수열, 일반항과 합, 그리고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 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들을 선생님이 뭐 안 집어넣은 게 아니라 보통 평이해. 근데 막상 또 어려운 문제들 일부러 만들어낸 문제집에 보면 나름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킬러 문제 다룰 때 소개를 해줄게.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 다항식을 뭐야 이거 나머지 정리? 2x제곱 마이너스 12x를 x 플러스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SN이? 그럼 뭐야 그냥 마이너스 n 대입하면은 2n제곱 플러스 12n 아니야? 그러니까 SN을 제시해 주는 거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찾아라? A4 플러스 A8의 값을 구하여라. 그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SN 마이너스 1을 구해버리면 되지. 이걸 빼주면 일반항 AN이 나오는 거잖아. 2n제곱하고 12n은 지워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4n이니까 빼면 플러스 4n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인데 빼니까 플러스 10.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A4랑 A8 찾으면 되지. A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6이고 8은 42가 나오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두 개 합쳐주면 얼마? 68. A4 플러스 A8은 68. 뭐 이렇게 싱겁냐 문제가. 12번 그냥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 함정도 없어. 자, 13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식을 만족시킨다. 근데 다음 조건식을 왼편에 보이는 이 조건식을 한쪽으로 몰아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과 동일하다. 이거 등비 중항이 성립하고 있네. 그러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이미 n값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2가 10이고 A4가 100이야. 그럼 얘는 AR이고 얘는 AR 세제곱인데 나눠주면 A제곱이 남고 여기가 10이잖아. 그러니까 R값은 뿔마 루트 10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음수면 안 되겠지. 그래서 R은 루트 10이다. 근데 문제에서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A19까지. 그럼 얘는 A고 얘는 AR 제곱이고 얘는 AR 4제곱이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AR 18제곱까지. 그럼 짝수 2, 4, 8, 2, 4, 6, 8, 10, 12, 14, 16, 18까지 다 더한 거지 이거. 그리고 이게 항이 지금 총 몇 개 있지? 10개가 있으니까 A는 10개. 그럼 A의 10제곱. 그리고 R의 몇 제곱?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가지고 18까지 더한 거야. 항의 개수는 9개. 그럼 R에 뭐 이거 더해보면 요거는 2분의 9개. 첫 항, 끝 항. 그럼 이게 10이니까 9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R의 제곱이 10이니까 아우 이거 뭐야 숫자가 엄청 커져 버리는데 이거 첫째 항은 지금 구할 수 있지. 첫째 항 어디서 구해? AR 에이. 첫째 항 어디서 구하냐? 엄청 귀찮네. 이게 루트 10이니까 A도 루트 10이네. 그럼 얘는 루트 10의 10제곱이고 얘는 R제곱이 루트 10이니까 R제곱의 45제곱 루트 10의 45제곱 그럼 루트 10의 55제곱이야? 이거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안 나오잖아 이거. 분수지수가 나오는데 보기에 없어. 그럼 선생님 뭔가 잘못 구했는데. 아하, R제곱이 루트 10이 아니라 R이 루트 10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R제곱은 10 루트 10의 90제곱이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네. 루트 10의 90제곱. 그럼 여기는 100제곱. 100제곱이니까 루트는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50제곱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답은 몇 번? 1번. 13번의 답은 1번. 맞고. 자, 14번으로 넘어갈게. 14번.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B제곱은 AC 등비 중앙 일단 식을 써놓고 다음 중 다음과 같은 거
로그 a의 x분의 1 더하기 로그 c의 x분의 1 역수로 뒤집으면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지. 로그 x의 a 더하기 로그 x의 c. 그러면 로그 x의 ac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요거를 간단히 나타내 보라고. 요걸 이용해서. 그럼 ac는 b제곱이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럼 2 로그 이거 뭐 로그 x의 b 또는 뭐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로그 b의 x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보기에 뭐가 있어? 3번에 요놈이 이게 3번에 있네. 요거는 비슷한 게 있지만 없어.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5번. 아우 재밌다. 아우 겁나 어렵다. 그지? 자, 공비가 양수인 수열 AN. 공비가 양수인 수열 AN이야. 근데 둘째 항과 넷째 항의 합이 AR과 AR의 세제곱이 더해지면 10이 나오고, 넷째 항 AR의 세제곱과 여섯 번째 항 AR의 다섯 제곱에 더해지면 40이 나온다. 뭐 이거 딱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R제곱으로 묶으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R제곱으로 묶으면 AR에 더하기 AR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게 얼마야? 10이니까 이게 10이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가 4. 그럼 R은 2. 양수라고 했으니까 뿔마 2인데 양수 2만 선택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공비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 거야. 근데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럼 첫째 항도 구하러 가지 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8A가 10이다. 10A가 10이니까 A는 1. 첫째 항 공비 다 구해져 있으니까 열 번째 항까지의 합. 공비 빼기 1. 첫째 항 1 필요 없고 2의 10제곱 빼기 1. 답은 2의 10제곱 빼기 1. 1023. 15번의 답은 1023. 아, 이것도 싱겁네. 자, 이제 5문제 남았어. 금방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16번. SN이 제시가 돼 있다. SN이 제시가 돼 있는데, 아우, 잘 보면 상수항이 붙어 있네. 그럼 첫째 항부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Sn-1은 3n-1의 제곱. 나 그냥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것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푸나? 빼버리면 이거 지워질 거고 다. 여기 마이너스 6n이니까 빼면 6n. 그리고 3을 빼면 마이너스 3. 이거 지워졌고 플러스 4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6n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 이건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실제 첫째 항은 S1이 실제 첫째 항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첫째 항은 0이야. 실제 첫째 항은 0이다.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적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A 2n-1이라는 수열에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얘는 첫째 항은 A1이고 둘째 항은 A3고 A5고 이거를 어디까지? 열 번째 항이면 A19항까지 이거 다 더한 거를 구하라고? 아, 그러면 얘네들은 공차가 얼마겠어?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D가 공차일 거잖아. 그러니까 12가 공차야. 얘네들은. 그지? 이거를 B1, B2, B3 이렇게 나타냈을 때 B 열 번째 항.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게 12N. 첫째 항은 똑같으니까 첫째 항이 0이 되려면 빼기 12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항의 개수는 10개. 10개. 합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은 0이고 끝항은 열 번째 항은 10 대입하면은 120 빼기 10이니까 108. 이렇게 첫째 항이 0인 게 좀 짜증나네. 아하. 선생님 실수했다 지금. 걸렸네. 내가 걸리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금 선생님 걸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이 녀석이 지금. 요 A1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고 얘는 따로 이건 그냥 어차피 없는 거니까 0이니까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요 9개만 그럼 숫자를 좀 바꿔주자. 숫자를 좀 바꿔주자. 이것도 둘째 항부터 성립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되나? 맞나 이거? A2가 뭐야? A2는 2 대입하면은 12 빼기 7이니까 5야. A3는
A3를 구해야 되는구나. 3 대입하면 18 빼기 7이니까 11이고. 그러니까 이게 11이네. 요놈이. 첫째 항이 여기가 11이네. 그지? 어허, 너 BN을 잘못 구한 거야, 지금? 잘못 구했구나. 이거 지금 이 첫째 항 사용하는 바람에 잘못됐구나. 그럼 아예 그냥 A19 구해버려. A19를 구하자. 여기 19 곱하기 6 하면 100, 이게 54. 54, 114 빼기 7? 뭔가 계산 이상하게 한 것 같다. 맞네, 근데. 얼마야, 이거? 107? 끝항이 요놈이 107이네. 등차 수열이고 항의 개수는 10개가 아니라 이제 A1이 빠졌으니까 9개. 이렇게 그냥 계산식을 만들면 되네.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이건 잘못 구한 거고. 그럼 이게 2분의 9 곱하기 118? 약분. 59? 숫자가 뭐 이러냐? 59 곱하기 9, 1, 8, 500, 531? 531? 답이 있나, 이거? 2번에 일단 보이긴 하는데 답이 맞나 확인을 해보면 16번의 답은 2번. 맞네. 자, 16번도 해결이 됐고, 뭔가 함정에 걸릴 뻔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깨닫고 빠져나왔네. 17번 A10은 7, 그리고 A5의 제곱, A6의 제곱, 아니? A7의 제곱, A8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게 뭐야? 무슨 수열인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인데. 아무튼 이런 게 성립할 때 AN 플러스 2번째 항 분의 AN번째 항의 값이 이게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여라. 등차 수열인데, 그럼 이 의미를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A 플러스 몇 D? 4D의 제곱, A 플러스 5D의 제곱은 A 플러스 6D의 제곱, A 플러스 7D의 제곱. 그럼 A제곱은 다 지워질 거고, 여기 중간항을 보면 8AD, 여기 곱하고 2배 하면 10AD, 여기는 12AD, 여기는 14AD. 이거 두 개 더하면 18, 빼버리면은 28에서 26에서 18 빼면은 8AD인가? 8AD로 넘어오겠고, 그리고 D제곱도 A제곱은 A제곱 지워질 거고, 이 오른쪽으로 다 넘길 거야, 이거를. 그러면 여기가 36, 49 빼기 16, 25, 40 하나를 빼주면 8 더하면 44. 이렇게 44가 아니라 44D 제곱. 그지? 그럼 D로 묶으면 4D로 묶어버릴까? 4D로 묶으면 2A, 그리고 11D 0. D가 0이거나 또는 2A 플러스 11D가 0이거나.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놈은 안 되고 요게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11D가 0이고 A 플러스 9D 10번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배해서 2배 하면 2A 플러스 18D가 14. 빼버리면 얼마지? 빼버리면 7D가 14. D는 2라는 거를 숨겨놨었네. D가 2면 7에서 18을 빼면 A는 마이너스 11. 첫째 항은 또 뭐 이렇게 나오냐. 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찾아놓은 상태.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반항은 2n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네. 좋아. 근데 요 놈이 공차가 2짜리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좀 규칙을 좀 봐보면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고 2씩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마이너스 1,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이네. 그러니까 홀수들 형태인데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음의 홀수가 있고 1, 3, 5, 7, 9 해가지고 양의 홀수는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되게끔 만들라 이 얘기지.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AM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M을 대입하면 2M-13이고 M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2M-9야? 근데 이 값이 홀수가 나오게
m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어떻게 돼야 홀수가 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풀란 얘기야? 아, 이거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나? 2m-9 4 이렇게? 그러면 1-2m-9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일단 정수가 나와야 뭐 홀수 이런 형태의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m-9가 일단은 뭐뭐뭐 일단은 약수 1, 2, 4 그 음의 약수, 양의 약수 6개가 일단 후보군이고 그럼 이게 1이 됐다. 1 가능하지. 1 됐어. 1 들어가면 1 빼기 4니까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플러스 5. 플러스 5도 되니까 마이너스 1도 돼.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그렇대. 2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지. 2도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3 되네. 그지? 마이너스 2도 되네. 근데 4가 들어가면 1 빼기 1 0이니까 0은 여기에 없잖아.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도 2가 되니까 짝수 안 돼.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그러면 n값은 처음 거 구해보면 이게 8로 넘어오고 4가 되고 또는 4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산한 거다 지금.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10 나누면 5. 5도 되고 또는 2면은 11. m이 2분의 11이 나오네. m 자연수 아니었어? 자연수지. 이거 안 되네. 왜? 항번호니까 자연수 해야 되잖아. m이라고 하는 건. 말은 자연수 m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이게 7이니까 2분의 7인데 요것도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4랑 5가 m 값이야. 그 합을 구하면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17번의 답은 9가 된다. 이제 세 문제 남았어. 18번. 18번 SN이 또 나와 있네. 근데 미정계수가 많이 붙어 있는데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5 이게 SN이고 A1이 6이고 A20 더하기 A21이 236이다. 이때 A2, A4, A6 합을 구하여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거인 무슨 수열인지는 안 줬고 그냥 합이 이렇게 2차식 형태로 나와 있다. 뭐지 이거? 관계식을 그냥 다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A20 더하기 A21이 236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그냥 SM 빼기 SM-를 사용하지 말고 그걸 구해내는 원리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려면 S21에서 S19를 빼버리면 A20 더하기 A21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항까지를 그냥 다 지워버리니까 20번째 항과 21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아우 근데 숫자 말도 안 되네. 그리고 또 하나 식을 알 수 있는 건 S1이 첫째 항과 똑같으니까 S1은 P 플러스 Q 플러스 5인데 이게 6이다.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헤이 이거 써먹기 되게 골 아프네 이거. 그러면 A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다. Sn-를 찾아보면 Pn-1의 제곱 Qn-1 플러스 5인데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려서 AN을 만들면 뭐가 되지? Pn제곱 지워지고 Qn 지워지고 5도 지워져. 그럼 여기 마이너스 2Pn 빼면 플러스 2Pn이 되고 플러스 P 빼니까 마이너스 P 여기 마이너스 Q인데 빼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되네. 요게 일반항이면 요게 공차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그냥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다가 20을 집어넣고 19 집어넣어서 빼는 거 말고 그냥 일반항 찾았으니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A20 여기다 20 대입해 보면 40p 마이너스 p 플러스 q고 더하기 21을 대입하면 42p 마이너스 p 플러스 q 236이다. 82p에서 2p 빠니까
80p 플러스 2q가 236이다. 40p 플러스 q가 236의 절반이 118이냐? 오케이. 이거랑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다. 빼버리면 39p가 빼버리면 117. 이거 3배인가? p는 3. p 값이 3이면 q는 마이너스 2네. 아닌데? p가 3이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데 p가 3이면 뭔가 잘못 구했네. 이거 3 아니야? 뺐잖아 이거. 빼면 119인데? 약분 안 되는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뭐 한 거야 이거. 어디선가 돌아갔는데 82p, 2p 빼면 80p, 2q 2로 나눠주면은 118 맞는데 q 40p p 플러스 q가 아이씨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네요. 여기 잘못 구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17이 맞아. 어우씨. 그러니까 선생님은 숫자를 이미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39의 3배가 117이니까 117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네. 근데 뭔가 잘못 계산했어. 다시 보니까 여기를 잘못 써놓고 여기서 다시 잘못해가지고 답을 맞출 뻔했네. 나누면 3, p가 3인 건 맞고 p가 3이면 q는 마이너스 2. 적용되네. 둘 다 검산을 다 해본 거야. pq 값 다 나왔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pq가 다 나오면 요 놈이 p가 3이니까 6n 그리고 3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공차가 얼마?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은 1이다. 근데 1은 적용이 안 되지. 근데 둘째 항부터 적용되는 녀석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네. 그지? 2 대입하면 얼마? 12 빼기 5, 7. 그리고 4 대입하면 24 빼기 5, 10, 19? 12씩 차이 나야 되는 건가? 6 대입하면 31, 12씩. 그럼 더하면 이렇게. 얼마야? 57. 문제의 답은 57. 몇 번? 4번에 존재하네. 18번의 답은 4번. 자, 마지막 부분이라 그런지 문제가 조금씩 뭔가 있네. 자, 두 문제 남았어. 19번. SN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로그 2의 SN 바깥에서 더하기 2야. 이게 1-n이다. 그럼 SN 플러스 2는 2의 1-n제곱. SN은 2의 1-n제곱 빼기 2. 이렇게 SN을 일단 정리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SN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진수, 로그의 진수 부분이니까. SN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 자, AN분의 1의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AN을 찾아야 되겠네, 그럼. 그럼 SN-1을 또 구해보면 2에 여기다 n-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n이 되네. 이렇게 빼버리면 AN, 빼버리면 아이고 잘 봐 이거.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빼기 요거 빼면 얘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 요거 지워줬고. 그러면 2개에서 4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n제곱 요렇게. 단 얘는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다. 일반항이. 첫째 항을 확인해 볼까? S1은 1 대입하면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러면 요거는 의미가 없어 이제. 첫째 항부터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 AN을 가지고 문제에서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해가지고 A8분의 1까지 다 더한 게 얼마냐? 그럼 AN분의 1은 뭐가 돼? AN분의 1은 요 놈이 사실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아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역수로만 뒤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그럼 이게 첫째 항이고 이 역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2분의 1. 그러면 8개의 항의 합이니까
공비 2분의 1 빼기 2분의 1.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리고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8제곱. 뭐 이러냐. 2분의 1. 뒤집으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겠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거를 뭐 답이 뭐 이래. 답이 틀렸나 봐. A 원분의 1을 이게 내가 뭐 잘못했어? A 원분의 1이 뭐 잘못됐네. 어디서 잘못됐냐?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거 잘못 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SN이 잘못 나온 건 없고 SN-1도 n-1을 집어넣으면 이거 맞고 빼면 4 곱하기 2의 n-2의 마이너스 n제곱 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2의 1 마이너스 n제곱까지도 맞고 안 뒤집었나 내가 지금? 안 뒤집었구나. 뒤집지를 않았네. 이놈이 이놈이잖아. 그럼 뒤집으면 역수로 뒤집으면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첫째 항이 공비는 2고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지? 2의 몇 제곱?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 부호가 남는 거야? 짜증나게. 답은 뭐야 그럼? 이 밑에는 1이고 여기는 이게 얼마지? 256. 거기서 1 빼면 마이너스 255. 답이 마이너스 255가 나오네. 19번에. 답이 마이너스 255. 맞아. 순간 착각하는 바람에 역수로 뒤집었다고 생각을 했네. 뒤집질 않았는데. 자, 마지막 문제 20번. SN은 2의 n-1제곱 플러스 k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만들래. 그러면 Sn-1 구해서 일반항이 등비수열 일반항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여기가 n-2제곱 플러스 k니까 빼버리면 an이고 빼버리면 쟤는 2 곱하기 2의 n-2제곱이고 얘는 2의 n-2제곱이고 얘는 지워졌고 요거 1을 하나 뜯어내고 빼기 1을 붙여줬어. 그지? 그럼 얘는 이게 두 마리 이거 한 마리 빼니까 그냥 2의 n-2제곱이지. 자,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 형태는 나왔어 이놈이. 근데 첫째 항이 적용이 안 되잖아.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1 플러스 k야. 얘는 첫째 항이 적용이 안 되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2를 대입하면 1 나오고 3을 대입하면 2 나오고 4 나오고 8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만들려고 그랬잖아. 이놈이 지금 1 플러스 k인데 그럼 여기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이것도 곱하기 2에서 1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1 플러스 k가 2분의 1이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만 여기가 2분의 1이 돼서 등비수열이 첫 항부터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k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Sn 빼기 Sn-1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첫째 항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등비수열이 되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든 거지. 자,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그리고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까지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선생님이 한 20문제를 준비를 했고 이 문제들을 풀면서 등차 등비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내용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이제 본인들이 각자 풀고 있는 문제집들을 열심히 풀고
그리고 그거 풀기 전에 선생님 영상도 지금 보고 있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말고 잘 안 돼서 보고 있나,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문서도 카페에 보면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 본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 선생님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올려줄게. 자, 수열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